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부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구청장과 북구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일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등 기대수군입니다. 본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수의계약 관련하여 각종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성 행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로서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충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본 구정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청장께서는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예, 청장님 좀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장님 그 인사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구정길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뭐 이렇게 연찬을 많이 해서 많은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저와 우리 공직자들 같이 답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 발전이라는 또 우리 주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 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 보완 발전시켜서 어쨌든 북구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도 말씀드리지만 이 구정질문을 행정에 대한 어떤 흠집이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 행정에 대해 개선할 거 있으면 가감히 네. 구청장님께서도 이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개선의 방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천산 무료 구축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나저나 저희 북구에서도 저희 이제 봉사활동 다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이 천사 무료급소 유치하시는 일단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가 인해서 한동안 문을 못 열다가 한 2023년 1월부터 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청장님도 자주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올 여름에도 무더위도 도왔습니다. 무더위가,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루에 청장님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월수금 3회고요. 예. 저희들이 풀로 채웠을 때가 한 160명 정도 가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이제 선물을 한국 나는 몇 명이서 좀 제공하고 오면 세 타임이 풀로 차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타임 정도 하고 또 일부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질도 좋으신 것 같고 사실은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게 올해 이제 굉장히 11시만 돼도 7월경에는 한 35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거기가 청장님 어떻게 보면 광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동광주 쪽으로 보면 고속도로 지입로이기도 하고 이제 출구기도 하고 그다음에 담양을 오가는 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거기에 좋은 취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르신들이 누군가는 외부인이 지나갔을 때 이제 천사 무료 급식소가 좋은 급식소가 좋은 취지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안 보여주는 모습도 앉아 있고 어르신들이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쳐 있는 모습 보이면 굉장히 때로는 북구의 이미지가 좋은 취지로 했던 것이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의미도 노인들을 잘 복지를 정책을 하고 있다는데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외부의 시각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청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냐면 안에서 우리가 봉사만 하지 결론은 167개 테이블에서 우리가 봉사만 하고 나오지 그러면 대기자들이 거기에 순번적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 겨울에는 내년 여름에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올 겨울에도 어떤 구에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한파가 오고 그럴 건데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비가 와가지고 또 추워진다 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천사 무료급수를 이용하신 어르신들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 나눔매매와 협의해서 이렇게 몽골 텐트를 쳐서 우리 온열 여기 온기를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걸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여름에도
어떤 이제 그동안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핫백이라든가 좀 이렇게 거기가 이제 워낙 그 장소가 좁아서 또 이렇게 안쪽에 우리가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좀 또 그 계단의 경사도 높고 또 여름도 어쨌든 그 거기 냉풍기를 좀 달까 했는데 또 인도 다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여름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이번 겨울부터 좀 이렇게 몽골 텐트라든가 좀 쳐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막을 수 있도록 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거가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한 5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나가는데 아무 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1.5를 쉽게 하기 위해서 1m 50 정도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천막을 치든 어떤 내용을 하든 간에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준비를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한국 연맹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 결론은 우리 북구 자체 예산 어차피 하더라도 거의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거의 어르신들 모시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소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뭐 내년이나 올 뭐 겨울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올 겨울부터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실에서 예, 2022년 그리고 2024년 9월 지금 8월 30일까지 지금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정확한 그 내용만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서류에 대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추상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움이 다소 있으실 때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국장을 가고 저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굉장히 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북구의 여기 자영업자들 뭐 이런 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건설업 중에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면허가 없는 같은 업종인들도 많이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약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 건설이 북구에 한 4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이 업종에 계신 분이 한 200~300개 정도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 사업자로 움직이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북구가 과연 수의계약을 이렇게 이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게 청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예산이 수반되고 그 민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 절차 과정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나뉘어서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참고자료 요청하고 지금 현재 저희 요지서를 내렸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셨었죠. 어떻게 알고 계신 만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좀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이제 소액 단위까지는 제가 다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경경 입찰로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 당사자라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다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경경 입찰을 하고 또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제 우리 계약 이렇게 청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혁신 방안을 세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과제를 확대해서 지금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개 업체가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는 4번 이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애쓰지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소액 단위까지 이제 부서에서 사실은 뭐 인쇄를 한다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부서장 전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도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횟수 제한이 어려우면 이제 이거 뭐 인쇄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공사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공사로만 청장님 지금 이제 혁신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8월 4일 날 혁신방을 세우셨습니다. 그래갖고
세부 계획 추진을 보니까 수의계약 획수 전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예방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일업체 반복적인 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의 편의 관행을 개선하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예방하자 합니다. 해가지고 추진 부서는 해결가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연속 지속적으로 추진 시기는 연속적으로 제한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의계약권, 제한 횟수 1개업체 연간 4회 그 전체 기준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단가계약 뭐 활성화도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도로시설 보안 등 가로등 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이제 예, 단가 그러죠. 계약이 훨씬 더 예. 효율적이고 연간 근데 연초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4회 이상을 특정업체가 우리 북구회가 지금 보니까요. 부서별로 본다 하면 우리가 2022년 보니까 총에서 636개의 그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예, 이제 아마 예. 소액단위까지 하면은 몇백 개씩 될 그러겠죠.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 뭐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한 일감 23% 정도가 나왔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636개 중에 145건 정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4회 이상이라고 칭하는 업체가 사실은 지금 그것을 왜 제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이하하고 1천만 원 이하인 4회 이상으로 제한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는 시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숫자 과연 특정 업체가 우리 북구를 지금 보편적으로 보니까 55%가 우리가 한 55%는 북구에서 관내 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구, 남구, 광산구, 뭐 동구 이런 순입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청장님도 이제 뭐 이거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면 우리 해객과는 과연 계약 부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계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그 계약에 대한 건을 가지고 결론은 해객과에서 어떤 것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 부서가 해결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해객과는 이제 계약의 총괄이고요. 이제 아마 그 발주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발주 부서에서 의견들도 있고 이제 긴급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기를 앞두고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도로가 많이 패여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단위 건별로 1, 200씩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긴급 상황 나온 것들은 이제 건수는만 해도 이제 그때그때 해야 할 사항들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면 아마 건수가 몇백 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 네. 이게 계약 시스템을 발표하신 것은 연중 계속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거잖아요. 혁신 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점검할 의무가 지자체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소액 단위를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금액으로 소액 단위까지 포함해서 금액 단위로 좀 이렇게 좀 규정을 정해서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하길래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하는 부분들 소액 단위 대부분 1000에서 2000인데 이제 200, 300짜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이 계시면 이제 금액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지. 사실은 그분들이 또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 투명성 있게 그동안 좀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은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네? 1년에 몇 주인지 아시냐고. 몇 주요? 몇 주요, 몇 주? 이제 7로 나누면은 뭐 50. 52주입니다. 예. 그러면 145건이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계산을 잡아보시게요. 청장님. 일주일에 한 건씩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이제 200, 300. 아니, 여름철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청장님,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쩝니까? 어디요?
이제 공사를 소액 단위가 나왔을 때 예. 이제 이거를 그럼 모아서 하시냐는 이야기고 어쩐가는 모르겠네. 이제 긴급성이 있는 저도 이제 그 정도 분석해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나온 것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건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업체가 16개 업체가 그러면 북구를 수의계약을 거의 50% 이상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특정 업체 아니면 뭡니까, 청장님?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아니, 이제 청장님. 발주부서에서 예. 이제 긴급성이 있을 때 이제 어쨌든 기술력이 없는 데를 두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의원님 지역구에 어떤 그 뭐 이렇게 하수도에 뭐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그래도 그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계시다 하길래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라. 어차피 긴급성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대안들을 만들어서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B업체, M업체, S업체 있잖아요. 145업체가요. 예. 부서를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인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연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마 소액 단위는 그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 행위는 하지만은 아마 발주부서에서 바로 시키는 거라든가 계약서 다 하고 나서는 바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생겼는데 그 주민들이 가다가 사고 나는데 그 일단은 응급보고를 바로 먼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 이런 청장님.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 자,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안들 자. 만들게요. 지금 저희 B업체 B건설, M산업, S개발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전 부서별로 다 돼 있어요. 건설과 건축과 공공청사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기후환경과 노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시장산업과 주민자치과 체육관광과 하청관과 회계과. 그러면 이게 이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그냥 단순한 업체일까요? 이 정도로 그럼 전방위적으로 있으면 오래전에 이제 해왔던 업체예요. 사실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가 주소지가 한 군데는 틀리지만은 같은 저희가 간판이 또 걸어져 있어요. 이 업체가. 근데 이 지금 계신 분들이 이 업체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 청장님.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 않고 있으니까 그러지. 청장님 이게 그러면 아니 있는 그 자체만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거 일감 몰아주기나 이게 그다음에 이게 가족회사예요. 청장님 그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그것도 말씀하셨다길래 네.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네. 이제 공유 오피스에 요새는 이제 다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네. 자영업체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하나 얻어놓고 회사가 지금 건축사들도 4분, 5분이 아, 지금 청장님 지금 이 업체 이야기하는 것은 오피스가 아니고요. 네. 생영동에 지금 있는 저기요, 저기. 제가 예,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청장님 네. 저기다고요. 생영동에 저렇게 있어요. 오피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요 가족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전 부서에 제가 부서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그러면 청장님 누가 봐도 일주일에 한 건씩 그냥 소액이든 어쩌든 간에 그리고 하면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아니. 실태를 파악해서요, 의원님.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할게요. 근데 가족 예산이 아니냐는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우리 계약을 당사자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범위 외에는 개인 정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이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거 없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게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 이제 그래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했으면 그러면 한 업체한테다가 일주일에 한 건씩 준다는 게 맞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행정이 그게 맞냐고요? 저는 제가 확인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네. 그게 행정이 맞는 거냐고 일주일에 한 건씩이다니까요. 제가 아니 이거 신의 기업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의계약을?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일주일에 한 건씩 한다고 하면 145건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2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건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렇게 말씀 계시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소액 단위를 몇 개의 지자체에서 금액 단위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횟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가족 단위까지 이렇게 우리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소액 단위 뭐 200, 3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자 개선 그럼 대책을 좋습니다. 마련할게요. 네.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가 북구에서 1위를 하는 업체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이렇게까지 일을 잘해서 그냥 몰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입니까? 그거는 제가 저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모르니까요. 해당 부서장한테 한번 아니 저희 질문.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요, 청장님,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부서장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얘가 우리 저희 지역구엔 자동차 거리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캐노피 공사했습니다. 저 공사 금액이 쉽게 여기서 저희가 한 올해 4월 12일 날 계약해가지고 5월 13일 날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이제 보여주시면 저게 2천만 원짜리입니다. 사업으로. 이게 5월 13일 날 변경까지 더 해줬어요. 근데 자, 저게 지금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본인들이 납품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시공을 한 거거든요. 지금 봐보십시오. 새 건물입니다. 지금 지나가는데 저기 보이는 데가 지금 다 잘려져 가지고 새로 용접은 됩니다. 네. 담당 부서장님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차액 부분이. 아니,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나갔으니까요. 하자는 준공전에 하자는 공사를 새롭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청장님,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준공이 안 난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새로 인수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랬더니 이게 인수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결론은 뭐 구조상 문제, 근데 구조 계산서를 그러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과연 올 4월 달에 쉽게 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요. 5월 13일 날 준공 나갔는데 결론은 저기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납품을 받는 게 관금이 맞습니까? 지금 오늘 지역을 해주시니까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것은 교체를 해달라. 네. 응? 그리고 그랬더니 그게 지나고 나서 또 차액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쉽게 얘기해서 1,900 몇십만 원 다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쉽게 얘기해서 북구청하고 이런 관계 속에 연관이 되었길래 이렇게까지 오늘 가지고 있는 지역을 것인지. 해주시니까 제가 예. 한번 저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그 자동차 거리 무임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거리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아마 추가분을 요구하니까 아마 그 집행위원회 중에서 추가한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참고요청 봤는데 그 도장면하고요. 그다음에 저 머시기 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도장면이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차액 부분이 100 얼마가 추가됐더라고요. 100 모르겠어요. 100 몇십만 원이 설계병이 됐어요. 근데 현장까지 저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것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과연 이 업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일을 잘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저렇게 했는데도 납품을 받는 것이 북구청이 맞는 것인지 청장님 보셨을 때 어째요? 저는 어쨌든 당초에 목표된 그 시설 규격이나 품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납품을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청장님이? 만약 근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실제 한번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청장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하나 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전기 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설비를 또 이제 제가 받아봤어요. 예. 도대체 몇 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우리 업체 전기 공사는요 좀 더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네. 뭐가 심하냐면 지금 2020년부터 145건인데요. 저희 잠시만요. 전기공사가 이제 총 68개 중에 업체가 271건이거든요. 근데 25억 중에 7개 업체가 135건을 계약을 했어요. 여기 우리 북구청 수의계약. 네. 7개 업체가 271건을 135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저 1000에서 2000짜리를요. 아니, 소액을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은 자 20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200, 300짜리를 이제 긴급성이 있을 때 바로 아니 의원님도 집에 뭐 고장 나면은 바로 와서 불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금액들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지적을 해 청장님,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게요. 보면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여기는 이제 전기를 소지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200에 300에 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저희가 소액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려서가 아니고 그동안은 500 이상이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100만 원 미만 단위 물품이나 그런 거 영역까지 관계되면 더 나오겠죠. 사실은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이 불명히 쉽게 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미만 쉽게 500에 800짜리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 청장님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 자료에 의해서만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쪼개기 한 건 쪼개기 한 거고 그다음에 몰아주기 한 건 몰아주기 한 거고 그다음에 자 아니 그걸 가지고 청장님한테 이걸 갖고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해서 정확하게 의뢰하는 건데 청장님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제가 뭐라고 자, 이 업체는요, 지금 청장님 이제 이런 전기 업체도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정확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지금 M 업체 있죠. M 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특혜를 받으신 줄 아신가요? 2천만 원 수익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말일날 준공이에요. 근데 조기집행 편의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사가 안 끝나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요, 12월 24일에 하고 준공기한이 12월 31일이에요. 근데 5월 30일 날 돈 다 줘버려요. 1차 기성, 2차 기성에서. 계약 금액을.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이 업체를 가지고. 상급금 아닌가요? 선급금 아닙니다. 네. 2천만 원 이상은 성금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성금으로 이게 보니까, 저기 연차공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화장실 뭐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5월 30일 날 나간 것은요. 5월 20일 날 기성금 3월 30일 날 기성금 청구하고 5월 20일 날 이제 이렇게 5월 20일 날 마지막으로요. 12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 공사를. 아니 유지 좀 보수를.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틀로 말씀드려서 이렇게까지 이 업체가요. 편의를 받고 있는 업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구청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분들을 제가 실태 파악을 해서 잘못된 실태 파악을 것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해야죠. 개선이 아니고요. 정말로 청장님 이건 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사실 사안별로 제가 다 이렇게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경리관이 있고 뭐 계약계장 또 발주부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난한 게 아니라 예.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은 다 바르게 저희들이 해야죠. 네. 이게 청장님 제가 말씀 내용은 지금 청장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과연 이게 이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북구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청장님이. 거기에서 3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1, 2, 3 3위 업체 빼고 4위 업체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데가 1, 2, 3, 4위 업체가 145건 했어요. 같은 주소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실태 조사할 때 감사실에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객관화해서 왜냐하면 이제 건수냐 금액이냐 그 부분도 봐야 할 것이고. 예. 건수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건수가 지나기 때문에 지금 쪼개기 질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청장님. 그래서 건수를 이렇게 건수가 4건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쪼개기로 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 서류는 제가 지금 청장님 그 내용까지는 잘 이제 이렇게 청장님이 서류 있으면 갖다 주시죠. 이제 서류 보고 좀 말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쪼개기 근거를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쪼개기 근거하고 이렇게 이제 공사 금액을 나눴던 거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뭐 답변을 이 디테일한 사항까지 잘 모르시겠죠.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현황들은 나와 있는 표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러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예, 보고를 그러면 그러게 그 당시에 회계 책임자 2020년도 좀 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다가 2022년도 회계 책임자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2022년도까지 근무하셨던 회계 책임자가 누구시죠? 지영수 지금 현재 감사시. 네. 2022년도 것만 보고 좀 말씀하시게요. 예. 예, 지금 7월 그러니까 저희 그 위에요. 우산동 현대공원 주변 도로공 정비하고 운암동 서강로 14번 주변 도로 정비 공사 있잖아요. 그 계약일자하고 중공일자 적어드렸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년 한 4개월 돼서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 실장님 계실 때 그런 거니까요. 실장님. 자, 계약일이 2029년하고 이제 땡땡 건설회사가요. 3월 29일하고 그다음에 4월 28일 준공일. 그다음에 그 밑에 운암동 서강로가 3월 31일에 4월 28일. 근데 이게 1,800만 원이 넘죠. 그다음 1,100만 원 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장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가 저희 그 4건이 넘었어요. 저희가 조회하니까. 아, 예. 2천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은 이렇게 분리를 하신 것 같고. 자, 밑에 지금 오치동 628 등 3개소 소규모 보수 있죠. 예, 예. 도암동 313 2번지 소규모 보수. 금액이 얼마인가요? 옆에가? 2,848만 원. 284만 8천 원이요. 예. 그 다음 그 밑에는? 284만 8천 원이요.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보능건설 말씀하신가요? 몇 번 그 말씀하신 바로 밑에요. 도암동. 예, 두암동 278만 원입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6월 23일하고 7월 8일이죠. 계약일 6월 23일, 똑같이 6월 23일, 7월 8일이죠. 예, 예. 근데 이것은 묶고서해도 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런 어떤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급하게 어떤 민원성 어떤 소파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이지 않냐 보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자,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이제 감사관님이시니까 아니 여쭤볼게요. 이게 쪼개기 보수가 아니고 어차피 쪼개기 사업이어도 급하다가 하면 지금 같은 아까 지금 보름하고 소개발이 같은 이게 사업장이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같은 사업장이 간판이 아까 전에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자,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묶어도 될 문제인데 이것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문화동하고 각하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60하고 670만 원 6월 27일이고 7월 27일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예. 근데 이것도 그냥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4건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것 같고. 그래서요. 자, 그 밑에 시장산업과 한번 봐볼게요. 공구의 그 주차장 그 재설치 공사 있잖아요. 자동차의 거리 블록 재설 설치 있잖아요. 다 저희가 6월 20일 날 6월 29일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잖아요. 두 건 다요. 예, 예, 예. 근데 왜 이것을 묶어서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이제 계약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원 밑에 두 건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라 어떻게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두 건으로 하는데 분리 계약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분리 계약 자체가 소액인데 이것은 부서에서 오는 거죠. 네? 계약 거기서는 그 계약만 그 계약만 체결할 뿐이지 부서에서 오는 건 맞지요. 예, 부서에서 근데 왔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는 계약만 체결하는 거죠. 계약 부서에서 이렇게 두 건이 같은 어떤 공문을 왔을 때 묶어서 하는 것은 원칙인데 네. 제가 그때 당시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정을 지적하지 못하고 계약 처리됐다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세 신안을 지금 이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이것까지만 감사합니다. 건국동 어린이공원 세계소 공원 정비 있잖아. 이제 저희가 528만 원짜리요. 정비 세 개소요. 이게 여기도 이제 5건이 넘어서 이렇게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감사관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세 신안 나온 것처럼 그에 대해서 점검을 의무는 있었죠. 근데 그거 안 하신 건 맞죠? 예.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2023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2023년도 7월 10일까지 있다가 감사 담당을 됐습니다.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럼 7월달 넘어간 것은요? 7월달 뭐 이제 과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시면 저희가 공원 녹축과 충효동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군항봉 어린이공원 9개소요. 예. 이것도 이제 군항봉 군항 어린이공원 9개소 시설 정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9개소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같이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충효 어린이집 공원 등 2개소 시설 정비 공사도 이렇게 2개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민원성 이렇게 생활민원, 민원 쾌결차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기도 특정 업체죠. 그것은 이제 특정 업체라고 제가 지금 와서 특정 업체인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는 최대한 여러 업체에다가 균등하게 지역 업체에다가 계약 어떤 중소기업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해줬다. 그렇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좀 안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균등하게가 아니고요. 52주에 145건 업체가 이 업체라니까요. 근데 균등하게 지역 경제를 살리신다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맞습니까? 아, 예. 다른 업체들은 피해를 그 기회를 얻지도 못했는데 뭐 이 업체를 뭐 소규모 업체를 이 업체를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로 몰아주기로 한 건데 결론은 그걸 가지고 뭐 이해해 주시라고 하면 됩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가 일주일에 한 건씩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가 가장 많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감사관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가나 공원 녹지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어떤 주민들의 민원성으로서 네, 예. 해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답변하십시오. 자, 지금 그 공공청사과요. 도암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있죠. 영봉 행정복지센터 6개소 보수공사, 양상 행정복지센터 4개소 보수공사, 오치일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액 대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그것은 제가 그 12월 달이라 카방지라서 제가 이건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예, 그 사항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현재 해결과장 한번.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3년도 저희 두암 행정복지센터 대수원 공사고요, 영봉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 보수공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 보수공사, 오치일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금액하고요, 계약일자하고 준공일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암 삼동 행정복지센터 대수원 공사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9,264. 926만 4천 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영봉도 행정복지사 6개소 보수는요? 14만 원이요? 예? 예. 802만 4천 원이구만요. 근데 자, 양산동은요? 양산동 811만 원입니다. 오치일동 행정복지센터는요? 오치 일동은 738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일자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일자 23년 12월 10일이라고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6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일이 계약하고 준공일까지 빼면 착공기에 넣고 나면 7일짜리가 920만 원짜리 7일 만에 끝날 수 있는가요? 이 산정은 어떻게 하죠? 지금 7일, 9일, 8일 계약 일자로부터 준공일자가 7, 8, 9일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도대체 그러면 이 세시널 랜스에도 불구하고 과연 회계과는 어떤 업무를
단순히 계약 시스템만 입력하는 데인가 아니면 돈만 지출하는 데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용 처리될 것 같아서 이러겠는가요? 2월금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요? 2월 불용이나 2월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연말이니까 그것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은 잔액 소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900만 원짜리가 나머지 뭐 하물며 200만 원짜리 보름도 거의 일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금액들은 거의 보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적어도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달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공사의 범위가 도대체 6개서를 돌아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 뭐 5일 안에 착공을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이게 연말에서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나 2월 금액을 위해서 그것이 재무관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에서? 이건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쩌신가요? 이게 단순히 지금 재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말씀대로 불용이나 2월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으면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공사를 하기까지는 기존에 걸쳐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현장 조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전까지는 설계와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 의뢰하고 거기서 준공까지 보는 건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이게 행정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이게 공사 기준 산정도 그러고요. 네, 과장님 그리고요 이제 또 저희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과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이제 우리 그 상임이죠. 빛의 힐링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힐링 가지고 봉축탕 영업 추진을 해가고 많았는데 땡땡 개발해서 했다가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됐냐? 올해는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만 있지 좀 제작은 또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또 계약을 또 의뢰해가지고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계약 부서에서는 그래 또 협의를 해갖고 계약을 또 해주셨더만요. 그래서 참 재무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좀 더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은 3시나 마련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진 방침대로 좀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기 좋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이제 그 뒤에 그 서류 갖고 계시죠? 예. 뒷장 한 번만 남겨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신 잘해요. 예, 뒷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실과장님들이 청장님 제가 쪼개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자, 봐보십시오. 2020년 6월 3일, 6월 17일입니다. 계약일잖아요. 예. 일곡 벽산아파트 주변 보수공사, 일곡동 813번시 이개소 소규모 도로 정비 있잖아요. 그 업체가 3일 저희가 한 보름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지금 1,500만 원이 넘으면 이 업체는 1,500만 원 사업을 못한 업체입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1,486만 9천 원입니다. 계약 금액이. 그래갖고 나중에 6월 17일 날 또 283만 원, 283만 원을 갖다가 쉽게 또 계약을 해줘요.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쪼개기하고 지금 쉽게 편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또 이렇게 좀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두 개 합쳐봤자 지금 1,710만 원이잖아요. 청장님, 뭐냐면 1,000만 원, 청장님 아까 3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2천만 원 사이기 그러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업체는요, 그 같은 지역군데도 여기는 이 업체는 면허가 없어 1,500만 원 사업을 못 온다니까요. 아, 그런가요? 예, 면허가 전문건설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이 이상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장님이.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제 자, 2023년 9월 15일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예,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예. 봐보십시오.
9월 15일 날 저희 그 군항봉 9개소 충효동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 800만 원짜리 지금 말씀 나오신 거 9월 19일 날 20개소 화장실 정비 또 해가지고 830 이게 저희 그 봐보십시오. 중공인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청장님 보셨을 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쪼개기 아닌 뭡니까? 청장님 보셨을 때 준공이라고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별로 지금 하나는 군항 어린이 공원의 시설 정비가 9개소고 하나는 이제 그 20개 화장실 정비니까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할게요. 어떻게 조사하시려고요, 청장님? 한번.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발주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특정업체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이 특정업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치면 M사, B사, S사가 다 이 사람들인데 일감 말하기 145건 중에 이 사람들이라니까 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네. 사실대로 해서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일감 몰아주기식의 쪼개기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그 우리 좀 더 이렇게 세심적으로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셋이나 마련은 뒤로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청장님 그래도 이제 답변을 청장님 그래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감사. 이게 청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좀 심각 안 하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 불편 신고센터를 통해서 여러 개 지금 11만 건 이상이 나왔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3일 이내에 현장 확인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야겠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활 불편 신고센터 한 부분은 지금 이행률이 99%거든요, 98%. 그러니까 빨리 해드리는 것이 주민들로서 좋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청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쪼개기 부분의 의혹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저희가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200단위, 300단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청장님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200만 원짜리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를 서류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네. 200짜리 300짜리 몇 건이 되지 않는단가요. 긴급보수가 아니고요. 청장님 어느 정도 사업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아 가지고 9건이면 9건 이렇게 모아 가지고 800만 900만씩 발주를 했어요. 모아서 예. 그 그러죠. 200짜리 그러니까 몇 건씩 뭐 모아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긴급복구를 해서 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봐봐야 될 필요가 지금 서류를 지금 짧은 기간에 못 봤지만요.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의호차원에서 지금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서류를 전체적으로 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소액 단위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도 이렇게 많이 저도 사실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그 긴급복구나 주민 생활불편 그런 상황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실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장님 아까 전에 그 해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불용이나 그 처리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거요? 연말에 예. 저희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예. 불용 때문에 2월 때문에 이 금액을 짧은 기간 안에 집행하셨다는 그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꼭 보고 받으셔야 돼요. 예? 보고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해결과장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네, 부 해결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전 해결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금 청장님 이제 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 계약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에서 2000은 이제 연 4회 이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소액 단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000에 2000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액 단위의 1000 이하짜리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타 지자체 제가 몇 군데 이번에 구정기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봐라 했더니 금액 단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셨대요. 그럼 얼마까지 조정을 하시랍니까? 네? 청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제 군 단위와 예. 자치구하고 다 이제 규모가 틀리잖아요. 이제 그 가용의 건설 예산들이 이런 보면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할게요.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저 투명하게 당초에 20년, 22년 그렇게 했던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그 광역시 계약 시스템 있어요. 예, 근데 예. 저희들은 다운 올라가면 다운이 안 되대요. 광주 계약 시청 이렇게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손쉽게 볼 수 있게 있잖아요. 예. 계약 정보 시스템 확인하면 다운하게 되면 다운이 되는데 여기는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그것도 여기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 지금 그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예. 지원조례 있죠. 예. 사회적 경제가 우리 북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사업하기가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대부분 소기업들이고 또 영세하고 또 이제 일반 소상공인도 어렵지만은 실질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이 우리 북구가 지금 5개 구에서 가장 지금 많고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설공단까지 질문하고 바로 그 청장님 마지막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 나기백 이사님 나오셨는가요? 저희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사님 저희 혹시 그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이 또 시설공단이 굉장히 좀 많던데 네.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지켜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과 영리 기업의 그 지원 제도는 조금 구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북구 관내에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책들을 받지 못해가지고 상당 부분 사회적 기업들이 육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북구의 사회적 기업 몇 개나 되세요? 몇 개이신지 아신가요? 우리 북구 관내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다른 저희하고 관계없는 업종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청소환경 미화나 이런 83개가 있습니다. 예, 83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그 저희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가 관계없는 사회적 기업들은 모르겠고요. 5개의 청소환경 업체가 있고요. 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또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셨던데, 그다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계약을 우리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네. 수의계약 방식이고 이제 저희가 대부분 사회적 기업들에 주는 수의계약은 체육관이나 시설들의 청소 환경, 청소 영역을 대부분 수의계약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개 정도 북구 관내에 협동조합하고 청소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9개 정도 있는데 협동조합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메인으로 청소업을 하는 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업종 추가 방식으로 그냥 다른 메인 업종은 다른 업종이면서 이제 청소 용역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 데고요. 제대로 된 검증된 메인 사업이 청소 용역을 하는 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도 지금 한 건물에가 한 네. 4군데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네. 환경이나 이게 다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거의 계약을 네. 지금 한 T안경 11개 한 2억 5천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하면 3억 넘게를 지금 계약을 몰아줬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금 보신 건물은 그 공유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저 건물은 그 SK에서 사회적 지원 사업,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다원 환경이라는 네. 조직에서 예. 공유 오피스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저기에 15개 정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것은 그 저 건물을 매입해서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다른 15개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거 보셨어요? 네, 네, 네. 안에 그거 보셨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의원님 그 초창기 사회적 기업 이데올로기를 전도사 역할을 해놔서 사회적 기업들에 자, 대해서는 좋습니다. 내용을 잘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저 업체도 이제 그 시간이 짧으니까 저 업체도 네. 북구에 지금 계속 이렇게 저기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하에 또 일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몰아주고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뭐 실현 창조면 나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예요.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네, 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북구의 83개 중에서도 네. 결론은 그분만에 의한 식계약에서 네. 같은 식계약에서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맞습니다. 응? 근데 그분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모든 우리가 북구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일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다른 우리 일반 자영업자나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면 시설공단 자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에 사회적 기업이 80여 개 있기는 하지만 저희하고 관계된 업종은 9개 정도 됩니다.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그 중에 9개 정도의 메인으로 청소업을 하는 업체는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그 2군데에다 저희가 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다 주로 주는데요. 네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그럼 북구 시설공단 일은 다 한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그 진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의원님하고는 더 거꾸로 저는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들어서부터는 연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은 다 일반 경쟁 입찰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현재 지금 현재 아까 일반 말씀하신 기업들의 사회적 기업 그 수의계약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24년도 들어서 저희는 그게 지금은 이제 걱정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연간 계약으로 그냥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입찰로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저희가 이제 입찰 금액이 이제 예전가가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나 이럴 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는데 예. 수의계약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산체육관 청소 용역비가 1억 2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예. 경쟁 입찰로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서류 받아본 걸로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입찰을 붙이고 계신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제 그 한 업체가 또 한 건물에 너무 많은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건물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좀 재발 방지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러 사회적 업체들이 기회가 돌아갈 수 의원님 있는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오히려 저는 24년도 들어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저희 공단에서 전혀 지금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자료로만 보더라도 22년도에는 24%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사회적 경제 구매를 했는데 23년도에는 12%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지금 현재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이사장님 좀 더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장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쇄신안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그 소액 단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실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쨌든 좀 더 개선된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고요. 또 쪼개기는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부분도 예. 말씀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쪼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보수나 또 생활불편 신고센터로 들어온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예, 정확히 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업체도 막말 들고 보셔야 그 되고. 한번 제가 예. 저는 그 회사를 잘 모르니까 적어주시면 그것도 참고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그 시설물에 대한 다시 그 확답하셨죠? 그 다시면 저희 그 자동차에 거래 캐노피 공사. 예. 그 잘못된 그 제품이나 그 공사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면은 그거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고 하자가 지금 작년에 했다고 하면 이제 1년간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면 이제 그 올해 4월달에 발주했어요. 그 그러면 이제 업체가. 하자 기간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잘 살펴봐서 그 당초에 목표했던 품질과 규격과 그 되도록 그 나와야죠. 그거는 그걸 확실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쪼개기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평부에서 결과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그러겠습니다.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예. 구정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장급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북구의 시설 관련된 수요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 항상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본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